안녕하세요. 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길거리 방송 못했더니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사실은 금, 토, 일, 월 4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네, 10월 1일 지금 목 상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약도 먹고 있어갖고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하죠. 와, 근데 태풍이 진짜 타이밍이 매번 막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날에 이번 태풍 오는 시기처럼 쉬는 날이잖아요. 10월 3일이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오네요. 정말 진짜 타이밍이, 올해는 유독 태풍도 많은데 타이밍도 너무 안 좋게 오는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오라오라. 자, 어쨌든 태풍이 또 오는데 아무쪼록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같이 얘기 나눠볼 건요, 당연히 최근의 소식들에 대해서 핵심만 간결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거고, 리플사의 요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리플사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엑스라피드라는 제품을 커머셜라이즈,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출시,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걸 할 계획이다, 그냥 계획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 수요일 때 출시라고 이제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딱 1년이 지났어요. 엑스라피드가 1주년이 되는데 지금 리플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에서 이제 관건은 뭐가 될지, 어떤 포인트에서 리플사가 성공으로 갈 수도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추락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소식들,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최근 소식들이 오늘 이제 리플사의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는 데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 소식부터 함께 볼게요. 가볍게. 자, 보도록 하시죠. 거꾸로 볼까요? 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거꾸로 가져갈게요. 자, 이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여기까지. 최근에 그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유럽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EU, 유럽 연합에 관련된 기구들에서,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리브라에 대한 얘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리브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썩 좋지는 않습니다. 평이. 지금도 이제 데이비드 마커스, 지금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사진이 보이죠? 근데 역시나 여전히 좀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데이비드 마커스는 계속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법정화폐들, 바로 피아트 커런시를 위협하거나 뭐 대체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러면서 약간 꼬드기고 있는데 여전히 말발은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 특히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도 피아트 커런시를 약간 위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영국 중앙은행이 썼는데 약간 유럽 중앙은행도 비슷한 스탠스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오픈마인드지만 도어는 열려있지 않다, not open door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거, 이노베이션, 뭔가 지금의 이런 금융 시스템이라던가 여러가지 금융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혁신, 뭔가 더 좋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새로운 변화들은 추구는 하지만 지금같이 뭔가 우려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럽다는 거죠. 마음은 열려있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는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이 바스켓 통화의 구성이 나와 있어요. 재밌는 거는 중국 위안화가 빠져 있죠.
그 화이트 페이퍼에는 이 구성이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냥 바스켓 통화로서 환율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달러가 절반입니다. 야, 달러 절반이나 더 줬네. 그리고 유로가 18%, 일본 엔화가 14%고요. 그리고 영국 스털링 11% 파운드가, 그리고 와, 싱가포르 달러가 7%나 섞여 있어요. 네, 그것도 밝혀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또 늘어났죠? 여기가 어디더라? 파키스탄인가요?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의 리플렛 멤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고요. 특별히 여기서 뭔가 저희한테 추가적인 정보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지금 보시는 이 은행 이분 인터뷰하고 있는데 뒤에 리플이라고 보이죠? 리플렛 멤버로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파키스탄에도 이제 경로가 열렸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달 아니었죠? 미셸 본드가 자꾸 본드 하니까 어감이 이상한데, 미셸이 왔죠. 리프사의 이제 거버먼트, 정부 상대로 뭔가 이런 릴레이션십에서 관계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 헤드급으로, 본부장급으로 왔었는데,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이 맡은 업무가 그쪽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영국 금융감독청의 그런 정의, XRP는 시큐리티가 아니라 익스체인지 토큰이면서 동시에 유틸리티 토큰, 즉 하이브리드 토큰이다. 시큐리티는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던 거를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영국 금융감독청의 이런 모델,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는 거를 또 리프사 인사이트를 통해서 올렸죠. 그 내용이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알 겁니다. 트위터 하면 알만한 양반인데 아마 동양계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동양계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좋은 정보도 많이 잘 챙겨요. 특히 동영상을 잘 챙겨오는데 그건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럴 때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약간 꼴배기 싫다고 해야 되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땐 참 고맙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아니죠. 지금 보면은 이제 IP 관련된 거 설명할 때 여기 보면 월드페이라던가 알리페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그대로 적었죠. 월드페이, 알리페이, XRP래죠. 같이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암시하는 글을 적었는데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IP 안에서 이 G로 시작하는 어드레스, 주소 규약이거든요. 이렇게 닷을 찍고 그 다음에 다루는 통화라던가 이제 국가 코드를 찍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의 정체성이라던가 닉네임 이런 것들을 찍는 방식으로 규약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거를 처리하는 거를 이제 제이슨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표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양은 얼마인지.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이 방금 말씀드린 주소의 규약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되어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이 단어가 이게 인용이 됐다고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양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참 갖고 오는 거는 고마운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뭐 사람이다 보니까 미스도 할 수 있겠죠. 미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ILP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면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면 ILP를 사용하려면 본인들의 ILP 커넥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알리페이라던가 또는 월드페이, 모든 금융기관들이 ILP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커넥터가. 그러면 저런 주소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걸 보면서 지금 뭐 알리페이가 지금 ILP 뭔가 커넥터를 이미 참여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가능성이 있는 거다. 정확히 이해를 돕기에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허브가 떡밥을 뿌리고 있죠. 최근에 그 캐나다 거래소인 코인필드가 떡밥을 뿌리다 못해 지금 9월 30일이죠. 얘네 왜 발표 안 하죠? 9월 말까지 발표한다놓고선 얘기를 안 하네요. 떡밥쟁이들. 어쨌든 생각이 나서 언급했는데 게이트허브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비우소스 컨퍼런스 2019라고 해갖고
여기 태그돼 있죠. 저스트문. 이 사람은 그 코이사의 CEO인 스테반 토마스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대략 얼마였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세션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여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지금 게이트허브도. 왜 이런 거 올리냐면은 이 친구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RP 피아트 커넥터를 만들 거예요. 해킹 당하기 전에 이거 곧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죠, 발표를. 아마 해킹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 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올해 안에 하긴 할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왜냐면 이제 코이사에서도 IRP 서밋 2019에서 얘기를 했죠. 올해 안으로 IRP 커넥터를 1000개까지 만들겠다고. 근데 3달밖에 안 남았는데 1000개 어떻게 만들지? 이미 많이 늘어났나? 제가 요즘에 IRP 커넥터의 이런 네트워크 토폴로지 어떻게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체크를 못 해갖고 가장 최근 정보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P 서밋 2019라는 모임에서 코이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IRP 커넥터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 그래야지 IRP를 사용해서 뭔가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밸류가 이동할 수 있거든요. 커넥터들이 있어야지. 마치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놔주는 공유기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IT를 좀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라우터와 뭐 스위치 이런 거, 네트워크 장비들, 인터넷을 연결해주기 위한 중간에 허브가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친구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 커넥터 뿐만이 아니라 이제 RP 안에서는 디지털 SS로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또는 암호화폐 이런 것들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실 세계에 원화라던가 엔화라던가 이런 건 쓸 수 없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방금 얘기했듯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돼 있는 달러, 뭐 테더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달러로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던지, 아니면은 스트롱홀드가 이미 실제로 보여준 XRP로 이제 달러 페어를 만들어 줬잖아요. 본인들이 만든 IOU를 사용해서요. 그런 형태로 발행한 IOU 형태로 수표처럼 발행한 그런 걸로 해줘야지 IRP 안에서 사용이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게이트허브가 바로 IRP 피아트 커넥터를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이미 있는 달러쌍을 만들어 준다든지 유로화쌍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영국에 있는 파운드쌍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피아트 커넥터를 준비하고 있죠.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진짜 리프사 너무 리브라 요리를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리브라 요리를 또 옴뇸뇸 하셨는데 마커스 트리처가 이제 리프사 CEO가 얘기한 거, 이거 CEO인가요? 이것만 갖고 CEO라고 단정 짓기 힘든데, 아무튼 리프사에서 이제 리브라는 월드 가든이다. 그러니까 폐쇄된 네트워크, 사일러라는 표현도 했죠. 뭔가 호환성이 없는 그냥 폐쇄된 네트워크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한 거를 기사로 CNBC에서 다뤘는데, 이거를 또 인용을 해갖고 바로 트윗을 날렸죠. 리버라율이 옴뇸뇸. 리프사가 추구하는 건 모든 네트워크에 상호환성이 있게 다 연결할 수 있다. 그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리브라 요리를 또 내세우면서 맛있게 냠냠냠 해버렸죠. 페이스북이 미워하게 생겼어요, 이거 이러다가. 자, 그 다음 오늘 얘기되어질 이 리프사의 사업 진행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주말간에 지금 스프링을 통해서 이 로고스 페이먼트라는 회사를 꿀꺽했습니다. 이건 투자한 게 아니라 꿀꺽했어요. 합병해버렸어요. 인수합병을 했는데 이 회사는 참고로 디파이라는 거를 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디파이면 뭐 와이파이 같은 느낌 나는데 뭐냐면 이거 합성어예요. 앞에 D는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 뒤에 파이는 파이낸셜을 얘기합니다.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만들고 있던 회사인데 꿀꺽했어요. 투자한 게 아니라 당연히 얘네 지분을 사들이면서 꿀꺽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투자하고 별도 회사로 놔둔 게 아니라 지분만 소유하고 별도 회사로 놔둔 게 아니라 이
팀원들까지도 꿀꺽했다. 내용을 보면은 다 데려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대부분의 인력들을 그대로 엔지니어들까지 포함해서 여기 대표까지도 포함해서 꿀꺽했고요. 더군다나 이 안에 있는 이 로고스 페이먼트 대표를 본인들 이제 주요직에 놓으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디파이를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졌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파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떤 형태인지. 자, 보면은 이 저거너트라는 사이트에서 기사가 뜬 건데 기사라고 얘기되나요? 아티클이라고 얘기되나? 아티클이 더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뭐냐면은 인도에서 이제 크립토 커런시가 밴이 되느냐, 그러니까 금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일부 금지가 되느냐, 이거 갖고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저거너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금지다. 다만 인도에서 만든 건 금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막 기사마다 언론 매체마다 비슷한 식인데 얘기가 너무 이제 대립되기 때문에 어느 정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인도 정부가 뭔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언론들이 본인들이 뭔가 추적하면서 뭔가 기사를 쓰기에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서로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인도 정부에서 이제 클리어하게 뭔가 공표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들쭉날쭉 와리가리 굉장히 말이 많은데 조만간 입장이 표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인도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또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인도에는 엑스커런트 리얼타임 페이먼트가 잔뜩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인도는 거의 리프사가 지배를 한 상태인데요. 거기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게 당연히 이제 세르먼트까지 크립토 커런시인 XRP를 써주는 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은데 그거를 금지시켜 놓으면은 이 세르먼트는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이게 허용이 되는 쪽으로 해서 프레임워크가 적용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이거 논란 얘기가 또 계속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 부사장급이죠. EMA 에크넘으로 EME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의 에크넘일까요? 어쨌든 이 사람이 리저널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지역의 VP인 것 같아요. VP인 것 같은데 리프사 직원이고요.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리프사는 now has 250 customers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50개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난감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는데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했던 그 주당 컨트랙트 계약 맺는 건수 그 추세로 계산했을 때는 이미 300 가까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리프사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프레임워크 관련된 거 카운실 담당인 그 리더격인 그 사람 말로는 이제 22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이? 뭐지? 막 이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 예를 들면 엑스커런트 즉 리플렛 멤버 개수로만 얘기했을 때 약간 그렇게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한 게 이제 엑스라피드 계약, 엑스비아 계약까지 따로 다 계산을 해서 토탈을 냈을 때 그 정도 계약의 추세가 이뤄지고 있다 얘기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혼란을 줄 만한 걸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250개라고 얘기를 한 거죠. 참나.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얘네들이 정확한 기준을 뭘로 해서 얘기를 했는지 얘네들이 밝혀줘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서로 그냥 개수 갖고 막 이렇게 지지고 볶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리플렛 멤버 기준으로 개수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은 뭐 엑스라피드 사용 고객까지 카운트를 더해서 엑스비아까지도 봐야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리플렛 멤버만 얘기해서 이만큼이다. 이거를 좀 명확히 리프사가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건 되게 중요해요. 리프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그냥 일 열심히 하면 그만이지 뭐 이게 대수냐, 많이 잘 늘어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목표는 리프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XRP가 잘 되는 거죠. 근데 XRP가 잘 되기 위해선 리프사의 비즈니스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리프사의 비즈니스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 정보의 지표가 될 만한 게 바로 리플렛 멤버의 증가 추이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계속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죠? 기존에 있던 리플렛 멤버들이 이탈한다는 얘기잖아요. 이탈한다는 얘기는 뭐죠?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던가 또는 리플렛보다 더 좋은 게 등장했다거나 뭐 이런 등의 이유로 이탈을 하는 거죠. 어쨌든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네? 이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거든요. 반대로 잘 증가한다. 야 사업이 잘 돼가고 있네. 금융기관들이 리플 솔루션, 리플렛 멤버가 되는 거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돈도 많이 들여가면서 리플렛 멤버가 되어가고 있네 하면서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양반들이 우리한테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정리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리는 안 해줄 것 같고 그냥 300이 되면은 그때 가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을 해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로고스 페이먼트 대빵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디파이 관련된 거, XRP 레저상에서 만드는 거 이제 담당, 그걸로 이제 리프트에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 써있죠? 헤드 오브 디파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제 회사가 인수합병 되면서 로고스 페이먼트가 이 사람도 회사와 함께 같이 리프사의 한 식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헤드 오브 디파이, 탈중화 금융 시스템 만드는 거, XRP 레저상에 그 본부장이 됐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빛나는 분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큐리타이즈, 얼마 전에 산탄데르랑 미쓰비시뱅크랑 다 투자를 했었죠. 리프사 뿐만이 아니라 여기 코인베이스도 참고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 사람인데 제이 클레이튼 이 SEC 의장이 얘기한 거를 인용해갖고 그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STO를 만드는 거예요. 다 STO로 만드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만든 시스템에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해갖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뭐 이 안에서 유가증권들을 다 토큰화 시켜갖고 토큰화되어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SEC 의장의 말을 인용해갖고 적혀있죠. 만약에 네가 캐피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디지털 에셋을 쓴다면 이건 시큐리티다,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본인들이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커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큐리타이즈 최근에 SEC에 이 레귤레이션 관련돼서 컨펌을 받았죠. 정식으로 컨펌을 받았습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건 이 에바 카일리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예전에 리프사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리프사에 초대돼 갖고 이 유럽연합의회 이제 의원이거든요. 초대돼 갖고 좀 얘기를 나눴던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의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발행한 문서를 통해서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이제 접근법, 유럽 중앙은행의 스탠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픈 마인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도 적어놨죠? 오픈 마인드라고. 열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누가 가죠? IMF 총재였던 레가르드가 갈 겁니다. 이미 임명된다 모르겠네요. 아직은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미 됐거나 또는 조만간 갈 텐데, 이 사람 역시도 우두머리 이 사람 역시도 굉장히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 열려 있죠. CBDC도 발행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식은 머니그램이 파트너십을 요즘에 되게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이집트까지 발을 뻗쳤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5번째로 큰 이집트가 5번째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집트가 전 세계에서 레미턴스 송금이 들어가는 거 송금을 받는 거에 있어서 5번째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하다. 제가 최근까지 봤을 때 5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여기에서 주장하기는 5위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여기에도 보인드 브랜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은행과 협력을 하기로 했죠. 이거 리플렛 멤버 아닌가요? 이 은행? 어디서 이름 많이 봤는데? 잠깐만요. 이거 리플렛 멤버 같은데요? 어디서 봤는데? 아닌가? 제가 잘못 하는 건가요? 없네요, 일단은. 아닌데, 이거 어디에서 봤는데? 은행 이름이 눈에 되게 익어요. 근데 안 보이긴 하네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고요. 중국에도 현지은행이 있네요. 여기는 일단은 안 보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보시는 이 은행과 협업을 해서 이집트 내에서도 이제 본인들 송금 서비스 할 수 있게 이 지점 역할을 해주는 걸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머니그램의 도달 범위가 이집트까지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 은행을 통해서 이제 페이아웃도 할 수 있고 페이인도 할 수 있고 송금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경을 넓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데이비드 슈왈츠가 한 얘기인데요. 이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자, 로저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 쪽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목격이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로저버가 펀더멘탈한 거, 근본적인 게 지금 쇼텀, 단기간 내 가격 움직임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리플라이 댓글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데이비드 슈왈츠가 타이드가 물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will come 올 거고 그 다음에 will go out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썰물 밀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쳐서 이렇게 물결이 다가왔다가 다시 쓸려 내려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계속 항상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반복되는 곳이죠.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근데 이제 저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될 건데 이게 쇼텀 프라이스 무브먼트에 비유한 거죠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물 쓸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거세게 들어왔다가 거세게 쓸려 나갔다. 이거를 쇼텀 프라이스 움직임,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으로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는 비유한 거고, but 하면서 이 부분에 but 하면서 뒤에 더 중요한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얘기하려고 이렇게 해놨겠죠. 더 sea level is rising이라고 얘기하죠. 해수면 높아지는 거,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이 쓸려가고 오고 계속 할진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해수면 계속 오르는 거, 오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C 레벨이 오르고 있다라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너무 사람들 마음도 속도 모르고 이 양반이 진짜. 근데 확실히 데이비드 슈왈츠는 뭐 본인 입장이 XRP를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 주유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나쁜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겠죠. 뭐 CTO라는 양반이 갑자기 막 크립토 커런시 망했네, 망했어, 막 이런 얘기 할 리는 없죠 당연히. 속내는 실제로 그런 생각 들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본인이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데이비드 슈왈츠의 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물은 계속 밀려오고 다시 나가고를 반복할진데 해수면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 잘 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요. 자, 이제 나머지 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자, 보시면은 마커스 트리처는 아까 잠깐 보셨죠? 리브라 요리 먹었는데 또 먹었어요. 이 참지를 못하고 리브라 요리 또 먹었어. 하루를 참지 못해요. 매일마다 리브라 요리를 옴뇸뇸 할 생각인가 봐요. 지금 또 보는 거는 이 CNBC 아티클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페이스북이랑 애플이 자꾸 이제 금융권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탑뱅크, 상위권 은행들이 이제 라이벌로 인식하면서 이제 팀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거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리브라 프로젝트가 공개될 때쯤 올해 6월이었죠. 그때 리플 CEO가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원래 주당 계약이 2-3건이었는데 세상에 리브라 때문에 은행들이 긴장했어. 그래서 얘네가 우리한테 자꾸 막 문의 오고 우리한테 막 요구가 쏟아진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주당 계약이 3건에서 5건으로 늘었어! 하고 그때 자랑했었잖아요. 그때 비슷한 맥락의 얘기죠. 지금 얘기도. 이제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애플도 자꾸 금융권에 비비고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은행들이 이제 야 이것도 봐라 이거 안 되겠네? 너희 IT 회사 아니냐? 너 뭐야? 너희 왜 금융권으로 기어 들어오냐? 근데 너무 덩치가 큰 애들이니까 이거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겠다. 라이벌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후략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이런 IT 기업들한테 지지지 않게 경쟁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뭐다? 리플사의 솔루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 다음은 주말간에 소식이 좀 있었네. 자, 스위프트가 열었던 사이버스에서 HSBC 탑급 은행이죠. 지금 보이시는 여자분이 이제 HSBC에서 주유직 글로벌 헤드를 담당하시는 양반인데 나탈리네요, 이름이. 이 양반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이제 파일럿, 테스트, 실험, 지긋지긋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내용을 인터뷰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 갖다가 블록체인 갖다가 너무 파일럿, 실험, 이제는 너무 지긋하다. 이제 그만하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어서 그만하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이제는 충분히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도 된다. 커머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상업화시켜서 이거를 써도 된다. 이너프하다는 얘기죠. 파일럿 테스트도 충분히 했고 실험도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 더 나아갈 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쭉 보세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뭐 XIP를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의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지 않냐, 어댑션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몇 달 됐죠? 2달 전쯤인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코노미 클럽 뉴욕, 거기에 10월 8일 날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출연하는데 여기 출연 멤버들이 짱짱하다는 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었죠. 여기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좀 이 업계에서 지명도 있고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참석했던 거를 히스토리 통해서 저희가 봤었죠. 그래서 10월 8일 날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여기 참석을 한다. 어떤 얘기들 할지 그때에서 한번 봐야겠죠. 꽤 있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크립토 컴페어라고 코인 마켓 갭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사이트인데 이거는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고요. 참고로 여기는 코인 마켓 갭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이트인데 거래소들의 뭐 볼륨이라던가 또 암호화폐별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여준 사이트인데 그거는 똑같지만 여기는 약간 특징이 있죠. 왜냐면은 리플사에서 이제 매일 판매, 다이렉트 세일이나 또는 이제 프로그래미틱 세일이라고 오픈마켓에 XRP를 세일을 하는데 그 기준을 볼륨으로 잡고 있거든요. 0.1% 정도를 잡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볼륨을 아까 말씀드린 코인 마켓캡과 다르게 표기를 하고 있죠. 크립토 컴페어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뭔가 본인들이 통계적인 방법이나 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전거래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다 커트시켜갖고 진짜 리얼 볼륨이라고 판단되는 것만
집계해갖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인마켓캡의 볼륨에 비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대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사이트에서 뭐 다른 활동도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API 거래소마다 API를 제공하거든요. API를 이용하면 여러분들한테 체감이 잘 되는 거는 봇을 만들 수 있다. 트레이딩 봇 이런 게 가능한 게 이제 거래소에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API가 얼마나 빨리 작동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그래프화 시켜서 표기를 하는 건데 제미니와 빗썸이 이제 꼴찌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의외로 비트스탬프가 1등을 했습니다. 1등 했어요.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비트스탬프가 바로 리트윗 했죠. 아이 자랑해야지 이러면서 신나가고 바로 리트윗 했죠. 그래서 크립토 컴페어에 따르면은 비트스탬프가 인프라가 그 아까 말씀드린 API가 제일 빠르게 잘 작동한다 라고 통계가 나왔네요. 삐삐삐삐 삐삐삐삐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건데 기억 삼아서 약간 확인차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트스탬프가 그 파운드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파운드 페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몇 달 전에 어떤 얘기 했죠? 영국 파운드에 대한 거를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BCB 그룹이랑 파트너를 맺었고요. 이 BCB 그룹은 여기에 바로 설명이 적혀 있는데 이 글로벌 디지털 에셋 이 세 개에 있어서 가장 큰 리드, 그러니까 리드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죠. 어떤 역할로? 프라임 브로커. 이 디지털 에셋 세상에서 브로커로서는 세계를 리드하는 그 중에 하나인 BCB 그룹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거죠. 아마 이 디지털 에셋과 피아트에 관련돼서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하는 모양이에요. BCB 그룹이. 그런 것과 맺었다는 거죠. 이거는 참고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비트스탬프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이고요. 그리고 리프사가 인사이트를 통해서 2분기 보고서 때 공개했지만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유로액션뱅크가 비트페이 통해서 엑스라피드 쓸 거라고 초창기 때, 그리고 나중에 XRP에 직접 보유하겠다고 얘기했듯이 지금 얘기한 비트페이라던가 또는 지금 보신 것처럼 BCB 그룹 이런 것들이 엑스라피드, XRP와 법정화폐 쌍을 만드는 데 있어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올 게 왔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뭐냐면은 머니그램이 3분기 실적이 11월 11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외중이 아니야. 엑스라피드를 7월 말부터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3분기를 풀로 다 쓰진 않았어요. 3분기 풀로 쓰려면 7월 1일부터 써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7월 말 때쯤부터 7월 30일째쯤부터 엑스라피드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머니그램. 그러니 당연히 이 3분기 전체는 아니지만 8월, 9월 동안 2달 동안 엑스라피드 썼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실제 기업들이 썼을 때 효과가 얼마나 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정말 객관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죠. 얼마나 엑스라피드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금융기관들이 혜택을 보는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날.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저는 꼭 확인할 겁니다. 별표 5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도 힘이 안 실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그냥 확인차 얘기를 나눠보면 당연히 리프사가 강조하는 장점이 우리 솔루션 쓰면 스피드와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저렴해지고 속도는 빨라진다. 당연히 그 장점을 내세웠기 때문에 쓰는 고객은 그 장점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들이 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5손가락 안에 드는 머니그램이 엑스라피드를 썼을 때 효과가 얼마나다라고 나타났는데 정말 리프사가 주장한 대로 그 효과를 봤다 사용하니까.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죠. 제가 첫 번째는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통해서
이 장점을 갖지 못하는 다른 경쟁자들을 다 손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뭔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리프사의 솔루션을 쓰던지 아니면 리프사의 솔루션만큼 경쟁력을 제공해주는 무언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를 촉진시킬 거예요. 시장 파괴가 될 테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뭡니까? 레퍼런스죠. 물론 메이저 은행 레퍼런스가 아닌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송공업계에서는 세계 탑급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엑스라피드라는 솔루션, 아직도 블록체인을 이거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나라들이 되게 우후죽순 많은 상황이고, 더 나가서 암호화폐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만 봐도 압니다. 암호화폐는 안 돼. 블록체인은 되지만 암호화폐는 안 돼. 이건 뭔가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위험하다. 이거는 뭔가 쓰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되게 아직도 꺼려하는 나라들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암호화폐를 쓰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뻥튀기나 거품이 아니라 뭐다? 리얼이다. 쓰면은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입 시기를 더 땡기는 역할, 그리고 더 나가서 실제적인 혜택이 있다는 것들, 규제 장벽으로 막혀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될 겁니다. 지금 뭐냐면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안전한데? 머니그램이 우리가 써보니까 안전한데? 오히려 혜택만 있는데? 못 쓰게 뭐야? 우리 잘 쓰고 있어.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새로 진입할 기업들한테, 금융기관들한테 뭔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업계에서 뭔가 이게 리스크로, 위험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걸로 인식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해요. 은행이면 더 좋을 뻔했는데.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꼭 봐야죠. 별표 5개. IMF가 요즘에도 계속 블로깅을 많이 하죠. 아티클을 쏟아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 세계적으로 페이먼트와 지금 커런시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CBDC가 곧 올 거냐, 곧 등장할 거냐, 이거에 대한 거를 또 블로깅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다 지금 해석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서 해석은 안 할게요. 가갖고. 그리고 KFH, 이 쿠웨이트에 있는 이 리플렛 멤버거든요. 이 친구들이 아마 쓴 지 한 9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9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지금 상반기 때 본인들이 리플렛 솔루션을 통해서 이 온라인 뱅킹을 강화를 했거든요. 그 결과 11%의 고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늘었대요. 그래서 이건 좋은 소식이죠. 아까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프사의 솔루션을 통해서 혜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리프사의 솔루션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정말 객관적인 지표들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성장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본인들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솔루션은 당연히 더더욱 쓰려고 하겠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해외 유명한 이 뽐뿌라고 돼 있는 이 사람 있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뮤트 시켰어요. 저는 이 사람 뮤트 시켰는데 맨날 차트 그리고 이상한 말만 해가지고 뮤트 시켰는데, 어쨌든 이 사람 되게 유명한가 봐요. 보면 28만 정도의 팔로워를 데리고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의 팟캐스트, 약간 음성 대화하는 거죠. 음성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아마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누가? 리플 CEO가. 그래서 조만간 또 이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되겠죠. 이 떡밥을 던져준 건 에딩스톤.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 내용이 올라오면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이거 오늘 리프사가 올린 인사이트인데, 자, 보시면은 아이슬란드에 있는 요 회사, 이건 뭐 알그림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아까 보신 로고스 페이먼트 말고도 요것도 인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인가? 이름을 다르게 표기한 건가요? 다른 회사겠죠? 이건 아이슬란드라고 했으니까.
그죠? 로고스 페이먼트랑 이게 같은 회사는 아니겠죠? 한번 볼까요? 다른 회사 같죠? 네, 다른 회사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 회사도 합병했어요. 인수합병했어요. 합병했고, 지금 보면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돈을,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방식은 뭐였죠, 리프사가? 기존 방식은 그냥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가지면서 거기에 펀딩을 해주는 걸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근 이틀 동안 알린 두 가지 소식은 돈을 써갖고 그 회사를 인수합병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리프사 밑으로 쏙 집어넣는데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역할을 해줄 거라고 하죠. 이 팀. 그냥 지금 여기 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The New Icelandic Team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회사를 갖고 오면서 이제 엔지니어들도 그 인력들도 데려온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플레이 역할을 할 거라고 되어 있죠. 어디 역할을 할 거다? 온디맨드 리퀴디티 프로덕트. 뭐죠? 온디맨드 리퀴디티. 바로 XIP를 브릿지 시킬 때 온디맨드 형태로 해주는 거. 그런 제품 관련해서 역할을 해줄 거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엑스라피드 같은 제품들을 이 인력들을 통해서 더 강화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인수합병 한 거죠. 인력들까지 같이 데려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지금 또 나와 있어요. 리프사 고객 관련된 거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거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는 또 계략적으로 나와 있죠. 리프사는 200개가 넘는 커스터머 계약사이나 커스터머들이 있고 정말 못 살겠다 진짜. 그리고 더불어서 뭐가 있죠? 더즌. 더즌이면 12개가 넘는 XIP를 쓰고 있는 XIP 실제로 쓰고 있는 고객이 있다고 하죠. 야, 이거 되게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어.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한 게 있어갖고, 그리고 그 딜라틴이 얘기한 게 있어서, 딜라틴이 7월인가 6월에 20개가 넘는다고 했고요. XIP를 쓰는 게.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8월 중순쯤인가요? 그때 30개가 넘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12개가 넘는다고 되게 낮은 기준을 잡아서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12개가 넘는 것과 20개가 넘는 것과 30개가 넘는 거는 만약 실제 사용국이 31개면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양반들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거시기 해요. 그죠? 저 입장에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본인들은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중요합니다. 본인들은 회사 내부 사람이니까 정확한 정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숫자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얘기해줘야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건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라오라.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드렸고요. 이제 거진다 최근 소식들은 말씀드린 것 같죠? 하나 마지막 남았네요. 자, 보면은 이 페이먼트 얼스라고 하는 이 트윗 여기에서 보인들 이런 태그 보이시죠? 이 웨스트 아프리카를 얘기하나 봐요. 서아프리카. 아마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제 핀테크 업체나 그런 거 스타트업 업체로 보이는데, 자, 보면은 오늘 오후에 사인했다고 합니다. 어디랑? 리프사랑. 그래서 막 해시태그로 크로스보더, 포렉스, 외환 관련된 거, 핀테크, 블록체인, 리플을 해시태그 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올림피아 트러스트가 같이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얘는 여러분들 리프사 고객이 200개 넘었다고 인사이트에 글 올라올 때 이 올림피아 트러스트 역시도 그때 고객을 합류했다고 나왔던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은 이 클럽에 온 거 환영한다 친구야. 우리는 너랑 같이 일을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어. 얘 목 빠지게 기다렸잖아. 빨리 왔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도 리플렛 멤버겠죠 아마. 그래서 FX가 달려있는 거 보니까 이 외환시장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네요. 외환시장 운영하는
그런 업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최근 소식들 핵심만 간결하게 다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됐겠죠? 시간은 잘 가니까요, 역시나. 여러분들 잠깐만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이어서 이제 리프사의 사업 진행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리프사의 움직임은 굉장히 승부처라고 인식하고 각종 활동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과 진작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있어서 전망이라던가 앞으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거, 그러니까 리프사의 성패,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한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프사 사업 진행 관련된 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